똑똑한 축산 장비를 지원해드리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을 알아보세요. 네, ICT란 직접 축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축사의 환경, 거비, 번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기술을 말합니다.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실 김지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도 스마트한 축사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려우시죠?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란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기술이 접목된 ICT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축산 전업농의 25% 수준인 약 5,750호의 스마트 축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자체, 시군, 축산과에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신다고 모두 지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ICT 장비 설치와 활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시고 지자체의 사업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평가 항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자격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다만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건축법상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축종은 한우, 양돈, 양계, 양계는 육계, 산란계, 종계가 해당되고요. 낙농은 젖소, 유구, 그리고 오리, 사슴이 있으며 2020년부터는 양봉, 곤충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ICT 장비 도입 후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 주관 기관인 지자체에서 판단되는 경영체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 농정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첫 번째, 축종별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된 ICT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첫 번째,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평가 점수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 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 경영체로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또 포함된 경우에 무허가로 분류되며 단 사업 완료 시까지 합법적 허가 또는 철거 등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촉구로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2019년 1월 이후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거나 축산업 교육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도 해당됩니다. 네 번째,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나 포기한 경우와 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부당 사용 및 중도 해수 사유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다만 사업 종료 시점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기간 및 융자 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 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계란, 닭고기, 오리 등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도 해당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지원 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자금 사용 용도입니다. 지원 자금은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 장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별 지원 자금은 사업 신청 후 전문 컨설턴트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농장 규모에 적합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형태입니다. ICT 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총 사업 자금 중 국고 보조 30%, 국고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됩니다. 국고 융자는 금리 2%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 지급 기관은 농협은행입니다. 융자급 일부는 지자체에 따라 20에서 40%까지 지방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장비 지원 제외 사례입니다. 다음 기능이 미비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CT 기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ICT 기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는 핸드폰이나 PC로 농장이 아닌 외부에서 장비를 작동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CCTV도 원격으로 카메라를 제어하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우인 경우 자동 급이기를 예를 들면 원격에서 급이기를 설정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급이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ICT 장비를 위한 보조시설입니다. ICT 장비를 위한 보조시설인 양돈의 경우 포유모돈 자동 급이기 설치 시 사료 이동 라인 공사 비용, 환경관리기에서 우레탄 공사 비용, 지붕 개폐기 설치 시 천정 공사 비용 및 윈치 커튼 공사 시 천막 이용 등이 부대 시설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동성이 높아 관리에 제약이 존재하는 장비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이동성이 높은 장비로 화물 차량을 개조한 TMR 급이기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정원으로 정보 연계가 불가능한 장비도 해당됩니다. ICT 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이 불가능하여 외부에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종별로 지원 장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축종에 해당되는 공통 장비입니다. 첫 번째, 생산 경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 경영 관리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축사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입니다. 환경 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 분무기, 열풍기 등입니다. 악취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스템 장비도 해당됩니다. 이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 환경 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CCTV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 축사 방문 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입니다.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차량의 출입 기록 등이 저장되는 장비입니다.
축종별 상세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돈 분야는 컴퓨터 액상 급이기, 엄수 관리기, 군사 급이기,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 관리기, 발정 임신 진단기, 사료 효율 측정기, 체중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양계오리 축종입니다. 자동 급수기, 난 선별기, 부화기, 엄수 관리비, 사료빈 관리기, 체중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낙농 한우 분야입니다. 로봇 착유기, 자동 급이기, 사료빈 관리기, 엄수 관리기, 발정 탐지기, TMR 비약기, 분만 알림이, 자동 포유기, 조사료 분석기, 원유 냉각기, BCS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곤충 꿀벌 분야입니다. 곤충으로는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등이 있습니다. 꿀벌 분야입니다. 벌통 온돌 조절 시스템, 자동 사양 관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ICT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장비도 지원 가능하오니 상세한 장비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농장에 적합한 ICT 장비가 무엇이며 가장 효율적인 장비부터 도입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사업 신청만 하시면 축종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농장 현황 분석을 통해 적합한 장비 안내와 선정 평가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정빙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자체 시군 축산과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청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취합된 명단이 농정원으로 통보가 되면 컨설팅 기관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예비 신청 절차입니다. 예비 신청 이후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점검 컨설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 컨설팅 시 농장 현황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에 필요한 정빙 서류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점검 컨설팅의 진행 절차는 사전 연락, 1차 방문, 중간 보고서 작성, 2차 방문을 통해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사전 연락 단계입니다. 컨설턴트 소개와 방문 일정 협의, 그리고 사전 서류 준비 안내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1차 방문입니다. 사업 지침 상세 안내, ICT 장비 소개, 사전 준비 서류 수령, 적합 장비 도입 컨설팅, 전산 관리 여부 확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중간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축종별 생산성 분석, 사업 계획서 초안 작성 단계입니다. 네 번째, 2차 방문입니다. 농장 현황 분석 컨설팅, 맞춤형 장비 도입 컨설팅, 사업 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1, 2차 방문을 통해 최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최종 보완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당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컨설턴트와 함께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해당 시군 축산과에 직접 제출하시면 사업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약하면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현황 분석, 정빙 서류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사업 신청은 완료됩니다. 사업 신청 이후 지자체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본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본 사업자 선정 이유는 본 사업자용 교육 과정을 통해 상세히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신청과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될 필수 서류입니다. 축산업 등록증,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설계도면, 신용조사서, 예금평잔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입니다. 이 중 신용조사서와 예금평잔 확인서는 융자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며 사업계획서는 담당 컨설턴트가 작성을 지원해주며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 역시 컨설턴트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서 축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법인 등기부 등본 역시 법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서류 제출 외 추가 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제출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농가에서도 시청을 완료하여 수요 처리가 되실 경우 5점의 가산점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팅을 받으신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10점의 가점이 가능합니다. 가축공제보험증서 역시 5점의 가점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추가 서류 중 생산 경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실 경우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록, 연간 종합 시척표 등이 해당이 됩니다. 3년치 제출하시면 최대 20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공통 항목과 축종별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공통 항목은 사업 부지 확보 여부와 장비 설치 준비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 조건 항목, 현장 설명회 참석 여부, 전산 기록 관리 여부, 소모성 질병 및 생산성 향상 관련 정기적인 컨설팅 진행 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 공제 가입 여부, 햇섭 지정 인정, 농가 후계자 여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정 여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정 여부와 함께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여부가 본 사업자 선정의 공통 기준입니다. 각 축종별 선정 기준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낙농의 경우 두당 1일 착유량을 확인합니다. 육계의 경우는 출하 육성률,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는 산란지수입니다. 양돈의 경우 모돈, 한두당, 연간 출하두 수인 MSY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비육 농가의 경우 거새우 및 암소의 1등급 출현율 정도, 번식 농가는 송아지 육성 정도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점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45점 정도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70점 이상이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ICT 악취 측정 장비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일 경우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특히 점수가 낮더라도 이게 포함된 경우에 지자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사업 성과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네, 그만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발급이 아주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기본 서류는 등기소, 은행, 그리고 컨설턴트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고 그 외 가점에 필요한 서류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청 농가 중 우수 사례를 축종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축사는 아무래도 뭐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감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의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제가 아파버리면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돼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좀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는데 지금은 뭐 늦게 출근해도 한 8시 가까이 출근했어도 한 3시 정도 퇴근하고 그전에는 아침 뭐 한 6시 대가 출근했다가 오후 한 6시 시간상으로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됐지. 농장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좀 편안한 거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무슨 기계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알람 울리고 전화가 오고 빨리빨리 대처가 되는 거지. 그래. 실제 핸드폰을 조작해서 뭐 제어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저희 낙농업 방식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 일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차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 2번 일한다는 게 1년이면은 거의 700분이 넘어가요. 그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내가 수동적이고 그 시간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스마트팜을 하고 나서는 제가 여기서 수동적이고 능동적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농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의 전체적인 성적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참여를 준비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본 사업자 선정 전까지의 과정과 우수 사례까지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당연히 한 번에 전부 이해하시기란 어렵겠죠. 영상 시청 후 필요 내용을 찾아 다시 한번 보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본 사업자 선정까지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사업 신청 준비하러 갑니다.